동부시장을 비롯한 서산 지역 전통시장의 시설이 노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간판을 교체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등 새 단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와 기업은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태안군이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노후 자금 수단인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를 감당하기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산에는 서부와 동부 전통시장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들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을 운영하다 보니 간판과 조명 등이 낡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산시는 주민들을 만나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판에 검은 때가 껴있고 일부는 조명이 고장나 불빛이 안 들어옵니다. 개설된 지 60년이 넘는 서산 동부 전통시장입니다. 서북부 최대의 재래시장이지만 세월의 풍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부상가 인근 상인들은 조명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0여 년 전 시장 초입로에 설치된 3개의 조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로가 어두워 새벽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거리에 조명을 추가 설치해 주시고 가로등을 교체하여 밝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동부전통시장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상가 인근 가로등 교체와 조명 설치에 대해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 합치된 의견 이것을 모아주시면 등을 적절한 위치에 또 개수를 판단해서 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위 보도블럭이 위험하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인도에 심어진 나무가 커지면서 보도블럭이 망가진 겁니다. 인근 지역도 비슷합니다.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보호틀이 어긋나거나 튀어나와 부딪힐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기를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주민들의 통행 불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주민들을 만나 튀어나온 보도블럭은 빠르게 조치하고 전반적인 인도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험성 있는 이런 울퉁불퉁한 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좀 하고 나머지 부분 도로를 싹 걷어내고 새로 하는 부분은 계획 세워가지고 내년 중에는 싹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는 10일 성남동을 끝으로 15개 읍면동에 대한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도는 14일 도청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12개 시도 9개 구역인데요. 충남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 주민 간 화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의 조형우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조용우입니다. 예, 먼저 이번 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태안군은 지역민과 기농기촌인 간 융합교육이 필요한 10개 마을 6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농기촌인이 지역민과 잘 융화되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2월 14일 남면 몽산 1, 2마을을 시작으로 융화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내 레크레이션을 접목하여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기농기촌인과 지역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에는 근흥면 마금리 등 10개 마을에서 진행한 융화교육의 호응이 매우 좋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도 기농기촌인과 지역민이 서로 화합하여 갈등이 없는 태안군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안군에서는 기농기촌인과 지역민들의 성공적인 융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조형우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세입니다. 10년 전보다 늘었고 OECD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문제는 소득입니다. 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수가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는 노후 준비의 첫 번째로 연금을 꼽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은퇴 후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 전국 50세 이상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은 306만 원, 60대 288만 원, 70대 251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50대 이상 전 연령대로 평균을 내보면 월 평균 277만 원이 적정 생활비라는 결론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꼬박 부어서 손에 쥐는 돈은 월 평균 196만 원, 적정 생활비의 7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노후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는 사적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퇴직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있고, 나중에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어쨌든 최소한 더 연금을 추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과 함께 사적연금까지 더해지면 매월 고정 수입이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목돈을 들고 계신다면 이걸 일시납 연금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나이가 50, 60인데 이제 와서 무슨 준비를 하냐라고 하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충분히 500만 원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특집 헬로이시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에서는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를 초대해 매월 500만 원 연금 받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만 작은 희망마저 사그라들고 있고 지진 생존자들은 추위와 배고픔, 또 열악한 위생 환경 등 2차 재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더 안타까운 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인데요. 이 나라는 200여 년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내진 설계 건물이 극히 드물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절대적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연이어 발생한 2017년의 포항 지진, 그 이후에 내진 설계 의무가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들이 대다수라서 전국 건축물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평균 12.9%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경주와 포항에서 그리고 충북에서도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내진 설계 등 지진 발생에 대비해 우리는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재점검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7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일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안의 골든타임 달성률은 53.5%로 반토막 수준인데요. 지난해 충남 전체의 골든타임 달성률은 72.7%로 50%대는 태안이 유일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화재여도 태안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 피해가 불어날 위험이 크다는 건데요.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발표한 충남 시군별 화재 취약 지역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태안은 평균 화재 출동 거리가 5.67km로 대표적인 장거리 지역입니다. 조성 센터장은 태안은 세로로 길고 도로가 세밀히 깔려있지 않아서 출동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다며 센터를 증설하면 좋지만 결국엔 예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안의 골든타임은 화재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남 소방 관계자는 태안의료원이 있긴 하지만 장비와 시설에 한계가 있어 보통 서산의료원으로 이송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소방은 출동 횟수 자체가 많은 천안에 소방서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을 뿐 이외 지역에는 별도의 계획이 없는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